마치 TV 드라마 같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일이죠.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 파일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한에서는 양질의 저렴한 전력을 공급해온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면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530개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검찰의 원전수사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복구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파일, 같은 해 5월 14일, 5월 15일자에 작성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파일 등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건이 알려진 뒤에 여야 간에서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은 정권과 결탁한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 세력이 그토록 숨기려고 한 원전 조기 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블랙박스라면서 특히 북한의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거나 이적행위라거나 이런 표현까지 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혹세무민 발언, 무책임한 발언, 북풍 공작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산업부 역시 그런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인터뷰한 한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서 과거 정부 때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한의 전력 산업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다만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이 문건이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반대 여부를 떠나서 이번 논란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건 작성 시기가 1차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또 산업부가 해당 파일을 숨기다가 감사원이 자료 확보에 나서기 바로 전날 밤 부랴부랴 삭제했다는 점 등입니다. 관련 폴더 이름도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로 붙여져 있다는 점도 의아합니다. 이 뽀요이스 코리아라는 폴더에 삭제된 문건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과 별개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건의 활용 시기, 즉 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주장처럼 통일 등을 염두한 장기적 검토냐 아니면 지금 김정은 정권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냐 아니면 먼 미래냐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의 진실 확인 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후자라면 말이죠.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장기적 검토가 아니라 지금 김정은 정권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 원전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서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물질, 핵기술을 제공하는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만일 짓게 되면요. 발전소 형태가 어떤 것이든 북한 지역에 반입된 우라늄은 핵폭탄 제조로 전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전 가동 기술이라는 것은 핵 개발 기술보다 더 고도의 기술이죠. 즉 핵무장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1994년 한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원전을 지어주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포 지역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줬던 경수로는 북한이 핵 개발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중단됐죠. 거액의 손해를 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 상태인데, 핵 보유국 상태 정도가 아니라 ICBM, SLBM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을 국민이 모르게 다시 지어주려고 했다면, 그런 계획을 검토했다면 이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시도가 사실이라면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입니다. 한미 동맹 자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또 만일 검찰이 지금 드러난 문건이 사실인데도 덮고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해 줍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이 악한 날, 이 어둡고 캄캄한 때 교회를 허무는 유물론 인본주의의 어둠과 흑암이 한반도 전역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상의 영들에 맞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취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한국의 큰 교회, 큰 교단들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기도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모든 감춰져 있는 마귀의 괴계와 숨겨진 사단의 관계가 다 드러나 폭로되게 하옵소서. 다 드러나 폭로되게 하옵소서. 모두 드러나 폭로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거룩한 옷으로 단장해 주님께 쓰임받고 선교한국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